그리고 이제 골목골목이 되게 이제 옛 정치들을 가지고 있는 골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이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망원동. 이태원 그 경리단길과 망원동을 합쳐서 망리단길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잖아요. 홍대 상권과 버금가는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상권으로 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와서 아직 지금 처음 온 거라. 한국의 경우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이제 약탈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게 제일 특징적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변화가 오니까 권리금하고 이 월세가 오르는 거예요. 여기 완전히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겨울이 가고 이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길가에는 개나리를 비롯한 봄꽃들이 활짝 피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계획 세우실 때 인터넷 검색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망리단길이라고 치면 카페, 맛집, 데이트 등이 연관 검색어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혹시 망리단길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이 경리단길을 연상시키는 이 단어는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지만 벌써 인터넷 지도에도 올라와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마포구 망원동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망원동은 지금 바로 그 이름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쌍심지 이번 시간 마포구 망원동으로 가겠습니다. 1997년 5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문을 연 후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왔던 김선수 사진사. 김 씨가 망원동에서 사진관을 시작한 것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 영정 사진만 해도 1만 명이 넘었고요. 제가 잠 안 올 때 쉬어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가족 사진도 한 3,000명 넘게 가족이 찍었더라고요. 뭐 이런 증명사진 이런 거는 뭐 셀 수가 없고요. 이 건물에서만도 22년, 10여 년 전만 해도 턱수염이 덥수룩했던 김 씨. 하지만 털보 아저씨로 불렸던 김 씨는 이제는 더 이상 사진을 찍을 수 없게 됐습니다. 건강이 아주 안 좋아서 좀 문을 일찍 닫습니다.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그제는 11시까지도 장사를 했는데 4시, 5시면 문을 닫아야 돼요. 이 몸으로는 어떻게 사진을 찍어주고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최근 급격히 나빠진 건강 상태로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있는 상황. 단순히 생계를 책임지는 가게의 그 이상의 추억과 의미를 담고 있는 이곳은 김 씨의 40년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딱 한 명이 지금도 아주 기억이 나는데 어느 학생이 인류대를 나와가지고 취업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머리가 길면은 취업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좀 머리를 깨끗하게 잘라야 된다고 이마도 내놓고 귀도 내놔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7년간을 취업을 못했어요. 이 길 건너 살아요. 바로 아빠를 잘 알고 식구들을 잘 알죠. 애도 그 애도 알고 머리에서부터 봐왔으니까 이 사진을 보고서는 성길이 나가지고 얘 맥살을 붙였고 군대식 머리로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을 단번에 들어갔어요. 억울해요. 이 망원동을 자기가 돈대요 한 바퀴. 억울하고 막 돌고 싶대요 막. 울고 웃는 사연도 추억도 많은 망원동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기에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김 씨.
하지만 2017년 선택은 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에 몸을 담았던 많은 상인들과 주민들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마치 내몰리듯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맞는 업종들 위주로 장사가 되다 보니까 장사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월세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 월세까지 내고 이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바뀌는 과정이 조금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월세 올라가는 게 크다 보니까 이 처진에서 장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더 이상 만약에 막리단길이 더 알려지면서 외부인들이 그냥 계속 주변으로 몰려오다 보면은 이제 건물주분들이 이제 월세가 이제 더 폭등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못 견디고 나가는 그 기존의 장사하던 분들이 많아지는, 우리 시장도 벌써 이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망원동 주민들은 최근 바빠졌습니다. 일명 막리단길이 싫어요라는 서명운동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막리단길을 찾아 이곳으로 오는 사람들로 인해 주민들은 생활 공간을 잃은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그 동네가 이제 망원동은 상업지역이 아니었고 주거지역이었고 서민들이 오래 사셨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는 기존에도 이제 뭐 골목길에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더 가중되는 거죠. 주차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시장도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다 보니까는 주말에는 이제 장을 못 보겠다라는 정도예요. 하지만 현재 주민들은 이곳의 본래 이름 망원동을 가장 먼저 찾고 싶어 합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이름을 찾자. 그러니까 그 막리단길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 망원동길로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은 무슨 길이라는 것 자체가 좀 오염된 단어다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의도적으로 그렇게 분류 조장되는 것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슨 길이라는 것 자체를 좀 거부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망원동이면 망원동. 동네 주민, 망원시장, 근린시설, 별 다를 것이 없었던 사람 살기 좋던 동네 망원동. 하지만 2, 3년 전부터 변하기 시작한 이곳은 낡고 오래된 가게 대신 예쁘고 아기자기한 가게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행운의 스튜디오의 40년 추억 역시 새로 들어서는 가게와 함께 망원동 주민들의 추억 속에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SNS를 통해 진행됐던 막리단길 싫어요 서명운동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망원동 주민들에 의해서 진행됐습니다. 막리단길의 정식 명칭은 바로 마포구 망원동 포운로였습니다. 이곳이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게 된 시점은 몇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TV 프로그램에 등장한 가수 육중한 씨가 동네 골목과 시장을 돌면서 사람들과 지내는 모습이 방송으로 전달됐고, 시장 곳곳에는 육중한 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사진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곳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카페와 맛집들이 즐비한 이른바 유행을 타는 길이 됐고, 기존 상인들과 주민들은 상처를 입고 내몰리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하며 갑자기 오른 임대료를 이기지 못해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 마포구 홍대는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으로 꼽힙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원래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낙후된 구도심이 이제 새로운 젊은 수요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상권을 활성화시키면서 새로운 또 수요들이 들어와서 상권이 더 좋아지고 뭐 전반적으로 도시 활성화되는 개념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인데, 또 최근에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가격이 오르게 되고, 주인들은 건물주들은 당연히 상권이 활성화되니까 임대료 가격을 올리게 되고, 높아지는 임대료 압력에 못 이겨서 초창기에 이제 활성화시켰던 원년 멤버들은 등 떠밀리다시피 이제 쫓겨나가게 되고. 홍대에서 시작돼 망원동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과거 홍대 상권이 부각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7, 8년 남짓이었다면 망원동은 불과 2, 3년 만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급속도로 퍼져나간 이 같은 현상에는 SNS의 발달이 큰 역할을 했다는 의견입니다. 지금은 이제 손에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지도 보고 다 금방금방 찾아가잖아요. 조금 구석진 데도. 오히려 약간 구석진 데가 사람들이 안 가본 곳을 가는 느낌이어서 더 잘 가요.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의 발달에 두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최근에는 이제 SNS라고 해서 스마트폰이 이제 뭐 전 국민이 다 보급이 되면서 페이스북 통해서 하루에도 뭐 수시로 뭐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수시로 정보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뜨는 지역들은 이게 파급 효과가 이게 뭐 그래서 요새는 대신 이제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는 그 집의 정보는 이제 간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의 욕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역. 이렇게 인기를 끄는 지역은 마치 스스로의 생명을 가진 듯 이곳에서 저곳으로, 다시 이곳으로 옮겨 다닙니다. 동일 건물주가 갑자기 주변에 건물을 매입해서 유사한 가게들을 이렇게 계속 내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상권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데가 뜰 것 같다? 그러면 거기를 팍 투기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고점 찍는 것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들처럼. 치고 빠지는 타이밍이 그 선수들이 확 들어오고 평범한 동네가 어느 날 갑자기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이와 함께 약속이나 한 듯 임대료가 오릅니다. 이 와중에 일부 상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권리금을 챙겨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현상에 피해를 입는 것은 행운의 스튜디오의 김선수 씨와 같은 원주민이나 기존 상인들입니다. 변화를 못하는 기존의 그 뭐 1차 상품부터 이런 상점 점주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떠나야 되는 현상. 그러고 나서는 이 거리가 이제 먹거리 시장으로 돼버리고 기존에 했던 분들이 떠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고 이 지역이 또 이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먹거리만 사는 그런 지역이 되면은 이제 결코 이 지역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될 수도 있고 여기 지역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시 외부로 뭐 물건을 사러 나가야 되고 그리고 뭐 대형마트로 가야 되고 근데 이런 문제가 좀 될까봐 좀 우려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망원동 혹은 마포구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건물주는 재산권을 챙기느라 바쁘고 주민은 주거권, 임차인은 생존권 챙기느라 바쁜 상황입니다. 터무니없이 인상된 임대료, 임차인의 부탁에도 요지부동인 임대인. 그 속에서의 오랜 추억은 접어두더라도 삶의 터전에서 등 떠밀리는 순간 법은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은 이제 제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제한이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인상하는 경우는 일단 별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갱신을 할 때 보통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상의 환산보증금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4억 원이 기준이 되고요. 그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갱신할 때 그 합의가 안 되면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범위가 9%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현 시행령상에서는.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서 증액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9%로 제한된 임대료 상승폭. 하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해 증액을 주장할 때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도 현재의 법이 가진 맹점입니다. 현재로는 없죠. 그러니까 현행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연간 임대료 상환율이 이제 9% 정도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그 9%도 상당히 높은 거고요. 젠트리피케이션. 최근 몇 년 사이 언론 지상에 많이 쓰이고 있는 이 단어는 지주계급 혹은 신사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됐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계급들이 특정 지역으로 몰리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하층 계급 주민들이 내쫓기는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국내에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핫플레이스의 상권이 좋아지면서 임대료가 폭등하고
기존 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포구 홍대 앞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그 개정 의지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때문에 건물주와 임차인이 법정 소송을 벌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그 결과는 약자인 임차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기존 주민과 이 새로운 상권이 화합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망원동 포운로는 1, 2년 사이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니 신이 난 주민이 있는가 하면 언제 오를지 모르는 임대료에 하루하루 마음이 불편한 상가 주민도 있습니다. 아쉽고 그런 건 없고요. 예전에는 좀 조용했는데 이제 여기저기 젊은 애들이 창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커피숍 많이 생겨가지고 뭐 동네가 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더, 예, 더 발전되고 그러니까요. 예. 사람이 너무 북적거리니까 조금 짜증날 때도 있어요. 시장 같은, 예, 시장통 같은데. 또 이런 데도 나가면 막 줄 섰고 식당마다 줄 서 있잖아. 저희도 지금 들어오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한참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아요. 네. 언제 비워줘야 할지 모르는 가게와 집 때문에 마음은 불편하지만 혹시 말이 씨가 될까 싶은 마음에 섣불리 걱정을 토로하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30년 좀 넘었어요. 아직은 그래도 괜찮으신가 보다. 아니요, 이제 여기 다 올려놨으니까 네. 은평구 쪽으로 명지대 뭐 있고 그러니까 네. 은평구에 어디 외진대로 가겠죠. 홍대에서 연남동으로, 영남동에서 여기 왔다 여기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겠죠.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3.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홍대 인근의 임대료는 12만 1,440원, 상수동은 12만 8,330원입니다. 망원동은 10만 3,090원으로 이들에 비해 낮은 가격이지만 연남동이 9만 9,545원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굉장히 높은 수치로 보입니다. 실제로 2015년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망원동의 순수 임대료 상승률을 살펴보면 무려 21.1%나 됩니다. 20%라고 하면 이게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입지에 괜찮은 자리는 20% 이상 뭐 훨씬 더 상승을 해서 예를 들어서 1층 상가 가게가 150만 원짜리 가게라면 200만 원 이상으로 1년 만에 그 정도 올랐고요. 이게 2015년에서 16년 조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1년간 또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이상의 또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전국적으로 상권 임대료 상승률은 제주도를 제외한다면 망원동이 가장 높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어나면 어느새인가 훌쩍 오른 임대료.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는 토박이 상인들. 그리고 떠난 자리를 메우는 또 다른 상인. 노래로 비유하면 여기까지가 1절이 됩니다. 2절은 1절과 비슷하지만 끝이 조금 다릅니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며 들어온 상인도 시간이 지나 더욱 높아지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 이곳을 떠나게 되고 결국 자본금을 갖춘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채워집니다. 기존에는 조그마한 가게들이 다양성, 그러니까 그 길의 다양성을 보장했다면 어느 정도 상권이 임계치에 다다르면 100% 프랜차이즈 업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유사한 골목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일종의 이제 백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반드시 일어나고 그게 곧 상권의 몰락으로 나타나는, 그게 이제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마포구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경리단길, 압구정 로데오 거리 등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그 열기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임대료는 더 이상 새로운 상가를 열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망원동에서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비단 망원동만의 문제는 아니기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지역사회가 이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망원동의 경우도 주민회라는 단체가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시장 상인회도 피해자이면서도 문제 해결의 구심점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상권의 변화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과 상인이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망원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0년 만에 폐업하는 망원동 행운의 스튜디오는 연일 매스컴에 오르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팔리고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에 별다른 도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이 같은 현상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이게 좀 정상적인 상권 형성 과정이 아니라 이게 좀 인위적으로 부풀려지는 측면이 있다. 과도하게 그렇게 봤었고,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획부동산 이른바 업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망리단 길이라는 명칭 자체가 그렇게 좀 촉발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 한 2년 정도 전부터 시작된 말인데, 그때는 이제 SNS 유저들이 내가 맛집 갔는데 뭐 이런 집들이 이렇게 하면서 망리단길을 이렇게 소소하게 썼었는데, 한 1년 정도 전에 이제 뭐 일간지에서 이제 그 말을 이제 쓰면서 그 이후에 계속 방송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망리단길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제 여기가 떠오르고 있는 명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촉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망원동 주민들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했던 망리단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용 자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망리단길이 싫어요 서명운동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경리단길, 무슨 길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지금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운동에 대해서 신기하네, 재밌네, 왜 그러지, 이런 반응들을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은 또 많이 동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망리단길 싫어요 하는 것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하는 운동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공감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서명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최대한 좀 문제가 된다고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억제한다거나 아니면 좀 천천히 오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망원동 본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가치가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거주민들과 새로 진입한 상인들, 그리고 오랫동안 장사했던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공감대를 좀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시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건물주에게는 서울시가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법이나 제도상 임차인을 보호할 장치가 미흡하다 보니 민간에서 이를 대신하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과 같은 민간 단체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골목사장 생존법이라는 책을 저술한 김남균 씨도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는 임차인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가게는 뭐 한 30년도 되고 그보다 좀 더 오래된 가게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이제 동네가 발전되면서 그분들이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마치 아버지를 쫓아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서로 좀 도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문제는 현행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을 통해 보완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는 한계와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 보호가 소홀하다 보니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현상이 발생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임대차 관계를 수평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거죠. 지금 5년 보호이거든요. 지금 경제 상황으로 보면은 5년 동안 자리 잡는 가게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고 5년 내에 문을 닫는 가게가 85%가 넘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5년 동안 보호하는 것보다 10년 정도는 보호해야 된다. 사실은 무한대여도 상관은 없어요. 법안 제목에서도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가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보호하는 게 사실은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람에게 좀 중심을 맞춰서 임차 상인 보호법 이런 식의 이제 법의 취지를 좀 명확히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불어닥친 위기 혹은 핫플레이스에서 벌어지는 원주민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선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선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법은 임대인뿐만이 아니라 임차인도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건데요. 우선 국회에 발의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들이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리단길 싫어요에서 우리는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애정과 유행이 끝난 이후에 남겨질 마을의 모습에 대한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에는 100년 이상 된 가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게를 찾고 장인 정신을 찬양하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 가게들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길을, 골목을 그리고 상권을 유지해가며 지역의 명물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은 가게가 10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과정에서 임대료 상승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이 있어 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망원동 행운의 스튜디오는 이제 없습니다. 40년 역사도 이어지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100년 가게는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에 그치고 말 겁니다.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를 고치고 구성원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은 폭탄 돌리기처럼 우리 사회 곳곳을 떠돌며 피해를 더욱 키워가게 될 것입니다.